네, 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사면에 작용하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식을 두 개와 같이 시그마 세타는 2분의 시그마 x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타워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의 사인 2세타로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는 첫 번째 거 이제 1번 한번 보면 90kN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시그마 x를 구해야 되겠죠. 시그마 x는 a분의 p가 되고요. a가 얼마냐면 1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p는 얼마냐면 90 곱하기 10의 3승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시그마 x는 그 음이고요. 마이너스 75메가파스칼 이 나올 거예요. 이게 시그마 x고, 이때 첫 번째 A번 문제를 보면 세타 25도일 때 그 시그마 x하고 시그마 세타하고 그 다음에 타워 세타를 지금 책에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시그마 세타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2분의 시그마 x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고 그랬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시그마 x의 2분의 시그마 x의 사인 2세타라고 그랬어요.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75 곱하기 10의 6승이고요.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세타가 얼마냐면 25도니까 코사인 50도 해주면 되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될 거고요. 2분의 75 곱하기 10의 6승의 사인 50도. 두 개 계산하게 되면 시그마 세타가 마이너스 61.6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타워 세타가 28.7 메가파스칼이 나올 거예요. 요거 두 개가 일단은 지금 세타하고 28.7 메가파스칼을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스트레스를 이제 보여라 그랬어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라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25도라 그랬고요. 25도라 그랬으니까 일단 먼저 한번 보면 요 단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형태로 되고요. 그래서 각도가 어떤 게 각도라고 되었냐면 요거에 요 각도, 요게 뭐예요? 25도가 되는 거죠. 됐죠? 여기 25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 25도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엘리멘트를 그리자 그러면 엘리멘트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요거의 각도, 요게 25도가 돼요. 됐죠?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시그마 세타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시그마 세타가 마이너스 61.6 메가파스칼이고, 타워 세타가 28.7 메가파스칼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먼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압축을 이렇게. 여기 얼마냐면 61.6 메가파스칼 작용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워는 28.7 메가파스칼이니까 오른쪽 면에서 뭐예요? 위쪽 방향이죠.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게 28.7 메가파스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 거죠. 여기 이건 얼마예요? 얼마를 넣으면 될까? 이쪽에 CB는 얼마? 아까 세타가 지금 25도잖아요. 25도죠. 25도니까 여기다가 얼마 줘야 돼? 90도를 더 돌아간 거죠. 90도니까. 자, 그러면 얼마냐? 115도예요. 자, 그래서
시그마 세타는 2분의 시그마 x에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니까 230도가 될 거예요.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13.4 메가파스칼. 그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13이니까 이쪽으로 축이 13.4 메가파스칼. 그리고 타워 세타 마찬가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에 사인 230도인데 이거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얼마가 나올 건 똑같아요. 마이너스 28.7 메가파스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다시 잠깐 쓸게요. 자, 그래서 타워 세타는 2분의 마이너스 시그마 x에 사인 2 곱하기 115도니까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에 이게 또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28.7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요 방향의 마이너스 방향은 어느 방향이에요? 요 방향이죠. 그래서 요 방향, 그다음에 요 방향. 그래서 요거는 요거하고 크기 똑같아요. 그래서 요와 같이 우리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까지 그림을 그려줘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다 이제 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문제 그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레인 에너지는 뭐냐? 일단 우리가 길이 L인데다가 P만큼의 힘을 가했어요. P만큼의 힘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늘어난다? 델타만큼 늘어나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이라는 거, 5억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가장 쉽게 얘기할 때는 힘 곱하기 변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P를 줬어요. P를 줬을 때 이만큼 늘어났어. 변이가 발생을 했어.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work by the load W, 그러니까 힘 W의 힘 그 P에 의해서 한 일 W라고 그랬을 때 W는 이 P하고 델타에 의해서 결정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힘하고 변이하고 곡선을 P하고 델타 곡선을 우리가 아래와 같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리니어 영역일 때 뭐라고 그랬냐면 변이하고 델타는 우리가 뭐예요? 델타는 EA분의 PL이라고 그랬죠. P에 증가하면 델타도 증가해요. 이렇게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늘어난 길이를 우리가 d 델타라 그러면 요 늘어났을 때 가해진 P에 의해서 가해진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델 W는 P 곱하기 요 면적이죠. 요거의 면적이잖아요. 한 1은 뭐예요? 결국 한 1 힘의 변이는 결국 요거의 면적이에요. 요거의 면적. 그러니까 P 곱하기 d 델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쓴 게 보시면 요 d 델타 1 이렇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W는 델 W가 될 거고요. 이게 뭐냐?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델타까지 P의 d 델타. 그래서 이걸 1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요식이 돼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아래 면적을 말하는 거죠. 요 면적. 그죠? 델타까지 갔으면 이까지 면적이 되겠죠. 요게 결국 뭐냐? 해준 1 W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또 뭐냐? 요게 P가 해준 1이에요. 그 1은 결국 그러면 잡아당겼잖아요. 내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죠? 그럼 이 1이 어디 갔냐는 거지. 이 1이. 자, 그 전에 우리가 스트레인에지 U를 정할 그 정의를 할 건데요. 스트레인에지 U는 뭐다? 에너지다. 어떤 에너지? absorbed by the bar during the loading process. 그러니까 뭐냐면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바에 의해서 흡수된 에너지. 그게 결국 뭐냐면 P가 델타만큼 변이를 일으키게 하는 일을 지금 해줬죠. 해줬는데 그 해준 일을 늘어났잖아요. 그럼 결국 그 얘기 뭐냐면 스트레인 에너지로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 스트레인 에너지를 U로 하면 결국 U하고 W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 외부에서 해준 일이 W고 이 바가 늘어나면서 이제 흡수한 에너지가 스트레인 에너지 되는데 그게 바로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스트레인 에너지 U는 P1의 D도 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뭐야? 스트레인 에너지는 인터널 워크인 거야. 내부에서 발생하는 워크이 되는 거죠. 단위는 P 곱하기 변이니까 뭐예요? 뉴턴 메타 SI 단위계고요. 그 다음 피트 파운드, 그 다음 인치 파운드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이게 스트레인 에너지 우리가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서 뭘 정했냐면은 리니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딩 포인트가 있고 일딩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 에너지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쓴 그림에서 잠깐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식이 됐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리니어 영역이라고 했어요. 리니어 영역이 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영역이 될 건데,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A 요까지가 우리가 선형 영역이라고 치고 이렇게 그 일딩 포인트 지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지점 이렇게 요까지는 어떻게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돌아올 거야. 근데 요거를 지나서 이까지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여기 나온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잔류 변이죠. 잔류 변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갔어요. B까지 갔어. 그러면 다시 뭐냐? 이렇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B까지 갈 때 해준 일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정했던 것처럼 이 해준 그 일이고 늘어난 스트레인 에너지는 이만큼이야. 맞죠? 근데 우리가 갔다가 다시 들어요? 이렇게 돌아오죠? 그럼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해준 일은 이거예요. 그죠? 요건 다시 복원된 거죠. 그래서 요만큼이 남은 변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요 영역은 뭐냐? 다시 돌려준 거야. 외부적으로 돌려준 게 일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고요. 그러니까 얘는 복귀가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이 잔류 변형을 발생하기 위해서 일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 그러니까 뭐냐면 복귀되지 않은 에너지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요 선형 영역에서 요만큼 갔으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 그럼 뭐야? 요까지가 해준 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냐? 돌아왔어 이쪽으로. 그럼 다 복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일라스틱 에너지는 리커버도 되는 거예요. 언로딩 하는 거야. 근데 요 부분은 소성 변이가 발생했죠. 이 소성 변이가 퍼먼털리 디포메이션이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뭐냐? 이 과정에서 사라진 에너지. 내가 이만큼 해줬지만 결국 반납한 건 요밖에 안 되고 요거는 뭐예요? 그냥 흡수해 버린 거야. 뭐로? 변형으로. 그걸 우리가 inelastic strain energy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됐죠? 자, 그래서 U는 아까 전에 W라고 그랬고요. 그게 뭐냐? 아까 적분한 거예요. P의 D 델타만큼 적분한 거라고 그랬어요. 됐죠? 자, 그래서 선형 영역에서 그럼 결국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관계가 뭐예요? 결국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이에요. 요 면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라스틱 스트레인 에너지 영역인데 요 영역이 뭐냐 결국은 2분의 P 델타가 되고요. 2분의 P 델타니까 델타가 뭐라 그랬어요? 델타가 2분의 P 델타고 델타가 뭐라 그랬냐면 2A분의 P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2EA분의 P 자승 L이 되고요. 델타로 쓰게 되면 2L분의 2A의 델타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되는 식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뭐냐? 요 식이에요. U는 2A분의 P 자승. 그러니까 뭐냐면 델타 여러분 이해야 되는 게 2A의 PL이라는 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인에지 U는 2EA분의 뭐예요? P의 자승의 L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됐죠? 자, 그다음 스트레인이지. 그러면 이제 넌 유니폼 바에서의 스트레인이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델타는 뭐라고 그랬냐면 U에 뭐냐? U 델타는 델타 I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2EAI 분의 뭐냐? NI LI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연속적이라 그러면 뭐예요? 뭐 델타 I가 있으니까 뭐 2EA의 X분의 뭐예요? N의 X의 뭐예요? DX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식이에요. 자, 스트레인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똑같게 같이 돼 있을 때. 그리고 적분식도 마찬가지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뭐 요 자승텀이 있어요. 자승텀이. 근데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식에서는 뭐예요? 자승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스트레인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N은 어떻게 돼요? 비례 관계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디에 비례한다? 자승에 비례한다는 얘기예요. 비상항이라는 거죠. U하고 N은 비상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델타를 구할 때는 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힘이 있어. 여러 개의 힘이 있었을 때 각각의 그러니까 뭐냐면 N1, N2, N3 막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의한 델타 1, 델타 2, 델타 3를 뭐예요? 다 더하면 그게 바로 델타가 됐어요. 근데 에너지는 이때 N을 사용했을 때는 뭐냐? U1이고요. 이건 U2고 요거 U3라고 그랬을 때 이거의 합은 U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여기 자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자승 텀 때문에. 그 설명을 해놓은 게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각각의 힘이 따로따로 해서 얻어지는 스트레인 에너지를 합해서 전체 에너지 구할 수가 없다. 그거는 뭐냐? 요거 때문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는 뭐냐? 포텐셜 에너지다.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우리말로는 이게 위치 에너지고요. 이 위치 에너지는 뭐냐? 경로에 상관없이요 뭐냐? 위치에만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렐러티브 로케이션에 관련된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말고 또 에너지는 뭐냐? 운동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스트레인 에너지 네 번째가 뭐냐면 스트레인 에너지 가지고 이제 변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만약에 하나의 하중에 의해서 변이는 아까 뭐라고 그랬나 식에서 앞에서 잠깐 리마인드를 하면 U는 W고요 2분의 P 델타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러면 W는 이 식에서부터 델타는 P분의 2U가 되겠죠. 만약에 스트레인 에너지를 알면 그거를 뭐예요? 힘으로 나누면 두 배 해서 힘으로 나누게 되면 델타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라는 거를 우리가 또 정의를 할게요. 이게 뭐냐? 이거는 스트레인 덴시티는 밀도잖아. 말 그대로 부피, 단위 부피에 대한 스트레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이라 그러면 그거의 부피는 AL이죠. 그러면 아까 U가 뭐라 그랬냐면 U는 2EA분의 뭐예요? P의 자승 L이라 그랬죠. 그럼 스트레인 덴시티 U를 그러면 이거를 뭐냐? A 곱하기 L. 그러니까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N이고 부피는 요거죠. 요거를 U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P 자승 나누기 2EA의 자승이 돼요. 됐죠? 자, 2EA 자승은 이거 잘 가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뭐예요? A분의 P가 시그마가 되고요. 그거의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2E분의 시그마의 자승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되죠? 혹은
그 다음에 입실론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되죠? 왜? 시그마는 2의 입실론이니까 요 식이 나올 거고요. 됐죠? 또 그 식에서부터 뭐냐? 입실론 하나는 뭐 2분의 시그마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U는 2E분의 시그마의 자성이고요. 이거는 뭐냐? 2분의 시그마의 입실론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랑 에너지 U, 그러니까 덴서티는 이렇게 되고요. U는 2분의 P의 델타랑. 그러니까 뭐냐면 P하고 시그마, 그다음 델타하고 입실론하고는 이제 상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고요. 덴서티는 그러면 뭐냐? 이 스트레인 덴서티는 거기다가 부피 나눠주니까 아까 앞에서 뉴턴 메타 줄이죠. 그거를 뭐냐? 미터의 3속으로 나누면 돼요. 마찬가지 USC에서도 이제 그 부피 단위로 나누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제 2-1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2번, 2-12번은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이 이제 지금 보시면 D가 있고요. 다이아미터가 D가 있고 그다음에 ED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져 있는데 뭐냐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 그러니까 굵기하고 길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보시면 이건 그냥 왼쪽 거는 그냥 일반, 그러니까 프리즈매틱 바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단면이 변하죠. 단면이 변하는데 그 두 배에서 이제 1배로 변하는 줄어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길이가 또 틀려져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스트레인지가 가장 같은 힘을 가했을 때 어떤 게 스트레인지가 가장 클 거냐를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거는 그냥 간단하죠. 첫 번째 거는 뭐예요? 첫 번째 거를 이제 1번이라고 그러면 U1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2EA분의 뭐예요? P의 자승 L이 되는 거죠. 되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 2D면 이거 어떻게 돼요? 2D면 A가 어떻게 돼요? A2는 뭐? A1의 몇 배? 몇 배? 4배가 되죠. 왜? 다이아미터가 2배니까 면적은 뭐예요? 4배가 되죠. 됐죠? 자, 그러면 U2는 어떻게 돼? U2는 먼저 요거 두 개 있죠. 5분의 4 있고요. 그래서 2E에다가 A가 뭐예요? 4A 분의 뭐 P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뭐 L이 얼마가 돼요? 5분의 4L이 돼요. 요거 하나가 요 양쪽 두 개 요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2EA분의 뭐 P의 5분의 1L이 돼요. 됐죠?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5EA분의 P의 자승 L이 되고요. 요거는 뭐냐? 5분의 2의 U1이 돼요. 됐죠?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거이 5분의 2가 됐죠. 됐죠? 자, 그러면 U3 볼게요. U3는 자,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죠? 2E에 4A 두 배 있는 게 얼마예요? 15분의 14죠. P의 자승에 15분의 14L이고요. 더하기 2EA분의 P의 자승에 뭐 15분의 1L이 돼요. 이거 계산해주면 얼마냐면 22A분의 뭐 3P의 자승 L이 되고 요건 얼마냐면 10분의 3U1이 돼요. 그러니까 P1에 대해서 U1에 대해서 U2는 5분의 2 U1. 그러니까 U3는 10분의 3 U1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 U1이 있으면 얘가 제일 크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 면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면적이 커지면 스트레스가 작아지죠. 그죠? 스트레스가 작아지면 변형도 작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스트레인 에너지를 적게 흡수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적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는 얘가 가장 U1이 가장 크고 이제 요게 이제 작아질수록 가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이거 두 배가 된 게 뭐예요?
만약에 이거 그래도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2배가 된 게 요거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흡수를 한다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리고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분명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를 구해보면 또 어떻게 될까? 스트레스를 구해보면 스트레스를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시그마는 뭐 A분의 그냥 P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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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는 뭐예요? 2A가 아니죠? 4A분의 P가 될 거고요. 여기는 같은 P니까 뭐예요? 시그마는 마찬가지로 4 시그마는 A분의 P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는 A분의 4A분의 P가 될 거고요. 여기는 뭐냐? A분의 P가 되겠죠. 됐죠? 됐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U가 여기서 우리 유추해야 되는 거는 U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U1, U2, U3 됐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만약에 같은 일을 해줘요. 같은 일을.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은 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스트레인 에너지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다르지 않고 같다 그러면 결국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P가 더 커야 되죠. 이 P가 P3, P2, P1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는 요 가는 부분이 제일 센 거 아니에요? 그럼 P3가 제일 커요. A는 똑같고. 그럼 결국 뭐야? 스트레스는 3번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밑에 여기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주면 지금 U1, U2, U3 같은 힘을 줬을 때 U1, U2, U3 방향으로 지금 하중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에너지가 U1이 크고 2, 3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너지가 같으면 P3, P2, P1 순으로 포스가 커져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냐? 스트레스는 여기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세 번째에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될 거고요. 됐죠? 이해됐죠? 그래서 같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같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얘는 스트레스는 3번이 클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ll three bar는 밑에 보면 have the same maximum stress 가질 거다. 그러므로 all three 뭐냐 같은 힘을 줬을 때는 얘는 뭐예요? 같이 끊어진다. 어디서 꺼진다? 다 여기서 꺼진다는 거죠. 이건 아무데나 끊을 수 있고 안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됐죠? 스트레인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우리